안녕하세요. KZTV 김미영입니다. 네, 오주원입니다. 김영섭 대표가 취임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 못했다.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상당한 긴 기간 동안 경영 공백이 있었는데요. 작년 8월 30일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영섭 대표가 취임함으로써 경영 공백에 마침표를 찍고, 근데 경영 공백 사태가 종결이 됐다. 이거는 회장만 앉으면은 경영 공백 사태가 종결이 된 거예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취임함으로써 KT가 정상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상화를 시작했던 첫 번째가 이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런데 낙하산들로 많이 채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요. 경영 공백 사태나 이런 데 책임이 있었던 임원들 문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있었죠.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공백 사태를 만들었던 이권 카르텔, 일명 일권 카르텔에 대해서 몇 분들을 발령을 냈고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책임을 물은 건 아니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예.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임원 수를 상당수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KT가 맞습니다. 임원이 좀 과다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임원 수를 슬림화한 것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낙하산 인사가 어느 부분 아니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검사 출신들, 그 다음에 전 정권 인사, 그리고 LG CNS. 검찰 낙하산들로는 김의곤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이라든지 이용복 법무실장이라든지 추희정 감사실장, 허태원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 이런 분들이 왔는데 검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검사도 예, 자기 할 일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회사가 조금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고 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김영섭 대표의 한계라고 봐집니다. 김영섭 대표는 공제창에 저 푸른 바다를 함께 건너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푸른 바다를 함께 건널 것은 KT 직원들인데 낙하산 분들과 저 바다를 건너시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 한 명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하거나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함께 잘 가고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닐까요? 너무 그만두시는. 화합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예. 화합 차원에서. 저만 쓰레기인가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명 이상씩 정년퇴직으로 자연소멸되고 있는데 임직원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사상 최초죠. 네, 사상 최초죠. 네.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산업 관련해서 신규 투자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KT가 통신회사인데 그 통신의 근간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KT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 그러니까 통신을 기반을 튼튼히 한 상태에서 AI건 클라우드건 뭐 빅데이터건 이런 쪽으로 충분히 확장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천안에 장애가 있었죠. 네. 천안하고 서울의 유선 전화가. 네네. 그 유선 장애가 있었는데요. 사회공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KT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타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KT 아마 광케이블인 것 같던데 광케이블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아주 큰 대형 장애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비용 절감 이런 것들 인원이 많아서 조직 개편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인력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다.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지는 이랬을 때
기술자들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본연에서 일하는 현장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력은 보충하지 않고 사람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을 하겠다. 너무 통신을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게 아닌가. 모든 경영에 있어서 기본은 인사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LG, SK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SK는 31% 이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LG는 51%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KT는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장에선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신규 사원을 뽑아야 된다. 현장이 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이 젊어지지 않고 또 기술자들은 계속 그만두게 돼서 기술 유출, KT의 고인력 기술자들이 없어지게 되는 인력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된다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다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관련된 인원을 지금 자연 감소하면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KT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AI나 뭐 신사업 쪽에 투자하고 인력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근본을 놓치고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통신 부문에 인력 충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AI만 최우선으로 지금 회사 경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MS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KT 클라우드가 CSP 사업을 하던 거를 제끼고 MS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계약만 했다. 이걸 할 거다라는 얘기만 있고요. 또 MSP 사업을 하고 있는 KTDS도 갈래가 타지지 않고 우리 계열사가 약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KT의 기존의 KT 클라우드하고 KT DS 하는 클라우드 사업체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고 하면 KT 클라우드하고 KT하고 경쟁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주권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 그 데이터나 정보주권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가 아닌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정보를 접근하게 되는 거 하면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자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상황일 건데 그걸 외국 업체들과 나누겠다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 그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마 진입 장벽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KT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훨씬 더 민감한 의료, 보건, 그다음에 우리 재산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등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탑재될 정보인데 이런 게 외국 업체의 관리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공공 부분에 투자나 수주를 하면서 역량이 쌓여서 지금 IT 강국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국 기업이 하게 되고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대한민국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강국은 이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전략적 제휴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정보주권이라고 하는 문제, KT 내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부 사업적인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품평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각각 평가를 A부터 D 등급으로 각각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공백 사태를 무리 없이 잘 메워왔고 AI나 이쪽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되는 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간이 되는 통신 쪽에서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하는 문제들 해결을 한다고 하면 김영섭 대표가 KT의 성공적인 첫 번째 CEO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와. 평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와. 저는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경영공백 사태를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몇 분들만 정리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과거 청산의 부분은 D. 예,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속 퇴사가 많고 하는데 그리고 현장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이러는 게 예상 못한 바도 아니었는데 전혀 손대지 않고 조용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D.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MS하고의 사업이나 내부의 계열사들하고의 과업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청사진이 보여지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다. C. 그래서 총점으로는 C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 줬나?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1년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셋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댓구 알, 알람이 아니에요? 알림이에요? 조댓구 알 부탁드립니다. 알림인 줄 알았어요.